램버트 코사인 법칙이라는 이제 빛을 계산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그림쟁이들 사이에서 많이 알려지게 됐는데요. 이제 빛이라는 게 예를 들면은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울어진 어떤 면이 이렇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빛이 수직으로 이렇게 오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빛 한 줄기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면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을 선으로 표현해 본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수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이에 생기는 각을 입사각이라고 부릅니다. 빛이 들어오는 각도라는 뜻인데 파란색으로 된 이 친구가 이제 면이 바라보는, 먼저 이름부터 말씀드리면 이 친구는 법선이라고 부르고요. 가상의 선입니다. 이 면이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는가에 대한 가시화한 방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영어로 노말이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면이 바라보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입사각이 있으면 빛이라는 애는 반사돼서 튕겨져 나가는 애기 때문에 반사각도 있겠죠. 그러면은 이 각, 이 친구는 이제 반사각이라고 부릅니다. 이 두 친구는 같은 각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 각이 주의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이 바깥쪽에 이 각이 아닙니다. 이 안쪽에 법선과 입사광선 혹은 반사광선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제 사이각인데 이 두 각은 값이 같아야 하고요. 이게 또 어떻게 반사되어서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서 우리 눈으로 얼만큼 집중되어서 들어오는지에 따라서 얘라는 이 면에 반사되는 빛들의 상이 또렷하게 보일지 흐릿하게 보일지에 대한 게 좀 정해지는 걸 텐데, 표면이 되게 고르다면 빛들이 고루고루 반사가 되기 때문에 되게 정직하게 마치 거울처럼 보여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표면이 굉장히 현미경으로 들여다본다면 이런 식으로 거칠거칠할 텐데, 자,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이 면, 정말 세세하게 바라본다면 이런 식으로 각각의 면에 바라보고 있는 방향들이 정말 하나하나 다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빛이 일정하게 들어온다라고 가정을 해도 이 각과 이 각은 같아야 되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얘는 이렇게 갈 거야. 이렇게 오면 이 친구는 좀 이런 식으로 가겠죠. 이렇게 아래로 가게 됩니다. 각이 비슷한 거를 생각을 해본다면 이 두 친구만 놓고 보더라도 벌써부터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본다라고 함은 우리 눈에 들어온 빛의 양과 빛이 얼만큼 집중되어서 상이 또렷하게 보이는지에 따라서 얘가 얼만큼 흐려 보이는지 또렷해 보이는지가 정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빛이 산란돼서 사방으로 흩어지게 된다면은 이 정보를 읽기가 좀 용이하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런 재질을 이제 난반사라고 하고요. 대부분 세상의 물질들은 대체적으로 난반사의 재질을 많이 띠고 있죠. 이제 얘기로 돌아와서 말씀드리자면은, 쉽게 말씀드리면 이 입사각, 이 각이 클수록 같은 물체이고 같은 빛이지만 이 물체가 기울어짐에 따라서 면이 얼만큼 밝아 보이는가가 결정됩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빛은 그대로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같은 빛이지만 면이 방금 전보다 조금 더 되게 아슬아슬하게, 이번에는 약간 이런 식으로 법선이 나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빛이 이렇게 오겠죠. 그러면은 굉장히 아까보다 입사각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이 정도면 거의 한 80도 정도 되지 않을까, 80에서 85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 느낌인데, 이 친구도 당연히 같은 각으로 반사되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각은 0도에서 90도까지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0도에서 100%의 밝기로 보인다. 20도에서 뭐 99% 내지는 뭐 98% 정도. 그러면은 10도만큼 기울어졌을 때 10도에서 20도로 똑같이 10도만큼 더 기울었는데, 이러면은 1%가 줄었으니까, 그죠? 그럼 얘도 똑같이 1% 줄어서 98%로 돼야 되는가 라고 하면은 그거는 아닙니다. 이거를 그래프로 표현해보면 이렇게 되려면 이렇게 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우하향으로 가야 되게 됩니다. 90도 0도고요. 그 다음에 100% 0% 겠죠? 균일하게 가면은 이렇게 직선형으로 떨어지게 될 텐데 이렇지가 않고요. 우리가 코사인 그래프를 떠올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일정 지점부터 급격하게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보통 한 80도, 70도도 그렇게 심하진 않은데 한 80도 정도부터 굉장히 급격하게 뚝 떨어져서 어두워지게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 구 같은 걸로 표현해 본다면 이렇게 그리는 분들이 계세요. 그 위에서 빛이 왔을 때, 빛이 수직으로 이렇게 왔을 때 이런 식으로 그라데이션처럼 그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게 아니고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경우죠. 우하향으로 직선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 경우가 될 거고요. 이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어두운 부분이 굉장히 급격하게 좀 시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연히 우주 공간이라고 한다면 이 아랫부분은 반사체가 만약에 없다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블랙으로 보일 거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경우가 관찰할 일이 사실상 일상생활에선 없죠. 그래서 반사광까지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다시 좀 밝아져야 될 거고요. 직접 빛을 받는 이 영역 안에서도 더 밝은 부분이 있고 하겠지만 굉장히 좀 미세하게, 미미하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기 끝쪽에서는 그런 식으로 보이게 될 거고요. 요 원리가 그림 그리는 분들 사이에서 좀 많이 알려지게 된 그런 빛에 대한 기본적인 렌더링 방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대체적으로 얼추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상황에 좀 적용되면 대체적으로 무난하게 그림의 덩어리감과 입체감을 표현하는데 별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의도적으로 깨부수는 방법이 될 수가 있겠고, 뭐 정답은 무조건 아니니까요. 그림의 정답이라는 건 없으니까. 근데 본인이 덩어리감을 좀 제대로 나눠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런 거를 연습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